9월 24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대우증권 미니 종목 장세에 대한 단상, 부국증권 연휴를 앞두고 단기 숨고르기 지속 전망, 신한금융투자 중기 추세의 상승 전환을 확인하다, 키움증권 지지와 저항. 대신증권입니다. 추가 상승은 유가와 스페인에 달려있다. 현대증권 골든크로스 발생과 수능, 토러스투자증권 통화 당국자 대 정치가, 한국증권 QE와 포트폴리오 전략. 오늘 아침 증권사들은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질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키움증권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차익 실현 매도가 마무리되면서 2,000포인트 선의 안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선진국의 금융 완화 및 경기 부양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흥공업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민은행도 조만간 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지난주 인민은행은 역-RP 거래를 늘리는 등 시중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조만간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조치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금융 등 지수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주를 고비로 개별주 장세는 서서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동차와 금융 등의 지수 관련주의 상승 탄력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신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은 유가 그리고 스페인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유가의 발목 잡힌 QE3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QE3가 발표된 이후에도 국제유가는 일시적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기록되기도 했었는데요. 유가는 90달러에서의 지지력 확보 과정이 당분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가가 하락해서 80달러대까지 진입하면 수요 없는 회복에 대한 논란, 즉 경기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스페인의 발목 잡힌 OMT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구제금융 문제는 27일 내년도 예산안 및 경제개혁안 공개 이후에 조금 더 초읽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유보적 입장이 전해진다면 이것은 유럽 해법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유가 그리고 스페인이 이번 주에 관심을 둬야 할 주요 이슈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증권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크로스, 60일과 120일간의 골든크로스에 대해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발생과 수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골든크로스 발생 여부가 관심사라고 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가장 먼저 60일과 120일 이평선 간의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이 거래 수방과 함께 상승 추세가 견조해지는 모습을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중형주와 대형주의 골든크로스 역시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미 증시의 이격 조절 가능성인데 이것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 스페인의 구제금융 역시 중요하다고 봤는데요. 악재보다는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기선행지수의 발표인데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코스피 지수와 동행하는 모습을 기록한 만큼 이 상승 반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 이쪽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수보다는 당분간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면서 시장에 순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데일리 살펴봤습니다. 네, 각 증권사에서 대체적으로 당분간은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보다는 종목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리포트 어떤 관점으로 보셨나요? 네, 일단 그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좀 비중을 조금 줄여보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경계하자는 쪽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형주의 이 강세 가능성도 멀지 않았다는 측면 얘기하고 있고요. IT랑 자동차 쪽도 점차 비중을 좀 늘려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계 심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종목에 대한 기대도 같이 좀 높아지고 있는 네네.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 중에서 베스트 리포트로 어떤 리포트 선정하셨습니까? 네, KDB 대우증권 리포트인데요. 지금 중소형주 강세가 이 유동성 장세 초입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1, 2차 양적 완화와 LTR로 전후해서도 중소형주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OMT라든지 QE3로 인해서 이 중소형주가 돋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대우증권 쪽에서는 이번 종목 장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유동성이 개별주가 아닌 결국에는 이제 마켓을 사려 한다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산 배분 전략이 최근에 글로벌 IB 쪽에서 자산 배분 전략이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잡기 위해서 대형 기관 쪽에서의 대형주 쪽으로의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향후에 자산 배분 전략이 수정된다고 그러면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는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휴에도 주식을 좀 들고 가도 될 것으로 좀 낙관을 했는데요. 지표 관련해서는 9월 말과 10월 초에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지금은 지표 부진보다는 정책 공조 장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자는 견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뭐 단기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대우증권에서는 또 중소형주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또 대형주를 네,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좀 내놓고 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개장까지는 11분가량을 남겨두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지금 강박권의 양시장 출발을 앞두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오늘장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2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